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정말 화나는 소식들만 연이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연예기획사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중국인 아이돌 스타들이 일제히 중국 공산당의 선전 전사를 자처하며 6.25 전쟁 역사 왜곡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6.25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으로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던 우리 방탄소년단이 중국에서 조직적인 보이콧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연예인들의 잇따라 역사 왜곡에 나서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인 엑소, FX, 우주소녀 등에 소속된 중국인 멤버들은 지난 10월 25일 중국 공산당이 항미 원조 전쟁 승전 70주년을 기념한다 라며 대대적인 선전전에 나서자 중공의 선전 문구를 퍼나르며 이들의 역사 왜곡과 선전전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지령이라도 받은 듯 일제히 SNS 계정을 통해 중국 지원군의 항미 원조 작전 70주년 기념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영웅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등의 선전글을 올리며 중국 공산당의 선전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이들이 공유한 선전 자료는 6.25 전쟁이 남한과 미국에 의한 북침이었으며 북한군과 중국 지원군이 침략에 맞서 영웅적으로 싸워 승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연예인들은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어 이 선전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며 중공의 역사 왜곡과 선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 공산당 소년단에서 활동하며 중국 공산당 체제 선전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적성국의 선전 선동 작전을 수행하는 이들이 우리 청소년들과 아동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예인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도록 두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국민적인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BTS가 미국에서 이제 벤플리트 상을 받으면서 벤플리트가 이제 6.25 전쟁 때 8군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벤플리트 상을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뭐 영웅 이런 이야기도 안 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추모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죠. 그 지극히 원론적이고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수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BTS가 감히 이 중국 군의 희생이 이렇게 컸던 이 6.25에서 미국을 찬양하고 중국의 희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서 BTS에 대한 중국의 활동을 보이콧하고 BTS가 중국에서 돈을 벌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외교부가 항의를 하니까 그런 적 없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적이 있는데 없다 그러죠. 어쨌든 그런데 지난 10월 23일 날 시진핑 주석이 항미 원조전쟁 하러 이제 출정하는 그 출정 70주년이었다 이겁니다. 인민해방군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영웅들을 기억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뭐 위대한 승리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기네들은 뭐 자기 국내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이런 일을 해도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 나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좀 이따가 우리나라 아주 고위관리 한 명이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 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아니 중국이 어디 감히 여기에서 돈을 벌면서 항미 원조 전쟁, 남한과 미국이 침략 전쟁이었고 여기에서 항미 원조 전쟁에서 승리한 또 희생한 사람들의 영웅이다, 그들을 경의해야 된다, 경외감을 가져야 되고 기려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중공군들로 인해서 우리가 통일을 못했고 그 중공군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6.25 전쟁 첫 1년은 뭐 첫 1년도 아니고 6개월이죠. 6개월은 인민군과 즉 북한군과 이 연합군, 한국군 포함한 이 연합군들의 전쟁이었죠. 실제로는 그 이후에 1951년 초부터 전쟁을 마칠 때까지는 거의 중공군과 연합군, 한국군과의 전쟁이었죠. 뭐 북한군은 완전히 그 처음에
바로 서울 수복하는 그 과정에서 거의 지리멸렬해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했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지금 분단된 상태로 왔는데 그걸 지금 영웅이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부 우리 정말 이 건전한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죠. 이런 사람 퇴출시켜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고위 관리들, 특히 외교 분야 고위 관리들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생각하면 열받는데요. 미국에 대해서 노를 하자라고 하면서 중국을 찬양하는 자들 왜 여기에 대해서 말 안 합니까? 정말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침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소련의 외교문서 이미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고 우리 국군 그리고 우리 국민을 엄청난 희생을 3년 동안 빠뜨린 그 자들을 영웅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고위관리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이런 자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을 못 벌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폭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우리 영해에서 퇴거 조치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무려 7,196척에 달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집단 침범 규모 역시 지난해 100척에서 올해 340여 척으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경은 지난 10월 24일 최근 중국 어선의 출형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라면서 지난 5일부터 3차례 기동전단을 운영해서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7,196척을 퇴거 조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한 해경의 대응인데요. 해경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단속을 한다며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대신 밀어내기 식으로 퇴거하는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어선들은 단속이 나오면 잠시 공해로 물러갔다가 우리 해경함이 사라지면 다시 들어오는 식으로 불법 조업을 이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집단 침범 불법 조업 선박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배나 폭증했습니다. 해경은 어족 자원이 씨가 마른다는 어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감염병 방호 대책을 강구해서 납포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며 10월 25일 무려 10개월 만에 중국 어선 납포를 재개했는데요. 그 10개월 사이에 우리 서해 바다와 어민들이 생기는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불법 조업으로 그야말로 초토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다닙니다. 무슨 뭐 삼국지 적벽대전에 조조가 연환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단속을 니들이 이거 어떻게 끌고 갈 거야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묶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조직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 10월 한 달 동안 이 10월 달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 10월 한 달 동안 무려 7,196척이 우리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했고, 그런데 퇴거 조치한 것만 그런데 퇴거 조치 안 되고 또 단속을 안 당한 거 하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척도 납포하지 않았다. 왜? 코로나 때문에. 자, 그런데 저기 동남아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는 무조건 납포하고 격침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거기는 못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납포하지 않고 돌아가세요. 무슨 뭐 시위하는데 경찰들 와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제발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인들이 아주 이 시민의식이 뛰어나고 민도가 높다면 뭐 우리가 불법하면 안 되지. 저렇게 신사적으로 우리에게 계도를 하니까 우리가 좀 들어주자 라고 하겠죠. 선진국 국민 같으면. 얘들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쟤는 우리 만만한 우리 중국을 갖다가 아주 어렵게 보는구나. 한국은 아주 소국이니까 무시해도 돼. 왜? 쟤들 우리 못 잡아가. 우리 중국인데 쟤들 우리 속국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위보다 우리는 훨씬 더 못하고 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중국의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함부로 우리 희생자가 엄청났던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하호호 박수치고 돈을 주고
그리고 우리 어족장을 씨가 말리는데도 우리는 하하호호 제발요 그냥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고 밀어내게 하고, 우리 해경들은, 우리 순경들은, 경장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분합니다. 그냥 싸그리 다 잡아서 전부 어선한 척에 1억씩 2억씩 벌금 다 때리고 찾아가지 않으면 격침시켜버려야죠. 불태워버려야죠. 그 국제법 아닙니까?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왜 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게는 이렇게 못하면서 미국에게는 이렇게 하자는 자가 있습니다. 생긴 거 보십시오. 아마 이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 정부 들어와서 TV에서 가끔 보셨을 겁니다.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이 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은 확실히 친중 성향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관을 키워내는 국립외교원의 수장이 발언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야 할 때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라고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이 주장했습니다. 김 원장은 최근 국내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작은 나라라고 하니까 호주 대사가 놀라더라 라면서 우리 국민들은 자국의 위상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작은 국가라고 인식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이슈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국의 결정에 따라가면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미중 갈등 속에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슈마다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손을 잡아 목소리를 높이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태를 막을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라면서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 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과거 참여정부 당시 국제사회의 조롱을 샀던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미 국제정세가 신냉전 구도로 접어들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주장을 하며 노골적으로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외교관 교육기관의 수장으로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차관급이죠. 차관급 외교원장. 그러니까 외무고시를 쳐서 외교관이 되면 이 국립외교원에 이제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교관이 되죠. 아니 이런 자에게 교육을 받으니까 지금 무슨 뭐 인육이 맛있다고 생각된다. 인육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외교관이 인육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남의 나라가 선진국 가서 그리고 성추행이나 하고 이런 자들 때문에 이런 나오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입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의 1대1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결합해야 한다는 정신 나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 중국의 1대1로 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결합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둘이가 패권 경쟁하는 그 라인인데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뭐 피시충이죠. 피시충. 그냥 정치적 올바름 바른 소리만 맨날 하고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고, 예. 그러면서 그 바른 소리 하는 이 맥락을 보면 전부 반미. 예. 왜? 바른 소리는 현실에 대해서 그냥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 현실은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건 잘못된 거야. 미국은 패권을 놔야 돼. 왜 미국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 강하니까 가지죠. 우리나라 충분히 작은 나라는 아니고 이제 큰 나라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만큼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미국뿐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게 우리가 얼마나 더 예우를 받는 국가냐, 중국에게 얼마나 더 예우를 받는 국가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중국에게 예우 받습니까? 대통령 순방하고 가는 기자들이 짓밟히고 두들겨 맞지를 않나, 이게 예우 받습니까? 미국에게 예우 받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몰타 같은 나라에도 뒤지게 빼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죠.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외교 라인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 말고 아세안과 연대하자 주장한다. 아니, 이 아세안 중에서도 지금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 안 선 나라가 있습니까? 어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 안 서고 지금 우리가 따로 다 속아내가지고 따로 목소리 냅시다 하는데 이 줄 설 나라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7월에 중국 대사관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1대1로를 찬양하면서 중공 인류 공동체 건설에 청년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기대한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자의 학력을 보니까 연세대 정외과 출신이더군요. 문정인 라인 아니겠습니까? 아마 문정인 라인이라서 지금 이 자리까지 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자 밑에 있다 보니까 도저히 참지 못해서 신범설 박사 같은 사람, 그런 아주 사고가 아주 올바른 그런 지식인이 이 국립외교원을 나왔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겠습니까? 밑에서. 열받죠. 정말 어떻게 미국에게 노라고 이야기하자. 아니 중국에게 왜 항미 원조 전쟁을 영웅이라고 하느냐. 이런 연예인들 조심시켜야 된다라는 말 왜 못합니까? 우리 어정쩡한 싹쓸이 하는 거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왜 못합니까? 빨리 바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